그날 아침 오피스텔에 울려 퍼진 건 다급한 여자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여자를 현관문 구멍으로 봤는데 벽이 이렇게 피가 묻어 있고 문 여니까 이미 아휴. 문틈으로 살펴본 복도와 계단엔 참혹한 흔적이 선명했다는데요. 당시 상황은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진 직후 제 신발도 신지 못한 남자가 1층 경비실을 향해 다급하게 달려가는데요. 팔인지 뭔지를 그냥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어서 남성분이? 네. 여기를 들어오려고 도망가기 전에 신경시켜달라고 왔습니다. 그거에다가 피를 흘리며 들어왔다는 수상한 남자의 정체가 드러난 건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11층에 올라가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여성 2명이 쓰러져 있는 상태였어요. 한 분은 거의 심정지 상태였고요. 한 명은 중상자분이 어머니였거든요. 복도에 어머니와 딸이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어머니는 전치 10주의 폐혈상을 입고 그리고 곁에 있던 딸 아름 씨는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모녀를 공격한 인물은 바로 이 남자였습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남성의 얼굴과 나이가 공개됐습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26살의 대학생 김래아. 그는 왜 이토록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까? 2, 3일 전에 피해자에 대해서 김래아 씨가 폭행이 있었고 김래아 씨 평소 폭력적 성향이나 집착하는 그런 성향을 봤을 때 쉽게 결별을 못할 것 같아서 어머니를 대동하고 갔는데 결별 합의서를 가지고 갔어요. 숨진 아름 씨와 석 달 남짓 만났다는 김 씨. 그는 아름 씨가 친구들과 만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는데요. 결국 아름 씨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안전 이별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행 방법이 좀 잔인하거든요. 여러 차례 몸을 찌르고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서 찌르고 어머니도 찌르고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모녀와 만난 지 불과 3분 만에 흉기를 휘둘렀다는 김 씨. 김 씨의 신상이 공개된 뒤 궁금한 이야기 Y에는 그에 관한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신상 공개된 걸 방금 알았어요. 충격이었어요. 이름도 좀 특이하다 보니까 기억하고 있는데 약간 옷 입고 다니는 거나 교수님이랑 말하는 거나 엄청 멀쩡해 보이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 다른 기억을 갖고 있는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집착이 엄청 심했어요, 저한테. 아시는 사이이신 거예요? 전 여친이었어요. 우린 김 씨의 전 여자친구였다는 예은 씨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엄청 충격이었죠. 워그샷 뜨고 나서 보니까 제가 만났던 사람이더라고요. 지난해 5개월 남짓 김 씨를 만났다는 예은 씨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또렷하다는데요. 되게 좀 배려해줬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말을 부드럽게 한다든지 좀 챙겨준다든지.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는 요구사항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불만이 많았어요. 레깅스에 반바지 입는 것도 반바지가 너무 짧다. 흰옷 절대 입지 마라. 제 계정에 남자 팔로워들이 있는지 이 사람은 누군데 왜 이 게시물에 좋아요 눌렀어? 하면서 제보를 놓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옷을 입는지까지 일일이 관여했다는 김 씨. 저는 그때 20살이었는데 그냥 빨리 돈을 모으자. 빨리 돈을 모아서 동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저한테 이제 결혼을 하자고 한다든지.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점점 집착으로 얼룩졌다고 합니다. 약간 성적 취향이 좀 이상하긴 했었어요. 약간 저한테 애기니까 기저귀 차야지 하면서 기저귀를 진짜로 차달라고 요구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도를 넘는 요구에 결국 이별을 택했다는 예은 씨. 그리고 한 일주일 뒤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번 왔었어요. 너 지금 누구랑 있어? 나한테 속이는 거 없어? 솔직하게 말해. 거짓말 하는 거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어진 뒤에도 전 연인의 일상을 구속했다는 김 씨. 예은 씨는 그에 관한 의문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레아 넌 뭐 여자 이름 같다 하면서 레아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개명을 조만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워낙에 비밀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정말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그 자주 도망을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김 씨에 관한 또 다른 얘기를 전해준 건 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아, 얘 봤었어요, 학교에서. 성함이 김승현 씨였다는 거죠? 네네. 그냥 되게 조용하고 그랬던 애로 기억해요. 김 씨의 본명이 김승현이랍니다. 개명을 한 거라는데요. 우린 그의 과거를 알고 있을 사람을 좀 더 수소문해보기로 했습니다. 손님분 중에 김래아 씨라고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김승현 고객분 중에 요 남성은 이렇게 성대 김래아도 김승현도 아니지만 낯이 익다며 회원 정보를 찾아보는 직원. 그런데 있어요? 김도일이라고 네? 김도일이라고 하는데요. 김도일이요? 그에겐 왜 이토록 많은 이름이 필요했던 걸까? 우린 그의 가족에게 그 답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예, 어머님 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드님 때문에요. 분명 김 씨의 집이 맞지만 아들이 없답니다. 우린 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아드님, 지금 이름이 여러 개거든요. 죄송합니다.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자체가 가족들이 다 와야 돼갖고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린 범행 전날 김 씨의 SNS에서 수상한 사진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 조크를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또 나온 대사가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한 그 대사를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김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늘상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나는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라는 마음은 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앞뒤 정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사건 자체가 단순히 우발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김래아 씨는 신상 정보 공개 결정에 불복해 집행금지 가처분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선 이를 기각했습니다. 여러 이름을 갖고 있었던 김 씨가 끝끝내 숨기려 했던 건 뭐였을까? 모든 게 비극으로 끝난 이 이야기엔 잔혹한 범죄자인 그의 민낯만이 남았습니다.